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정윤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보합에서 마감이 되었지만 사실 상승을 했다라는 쪽보다는 하락한 쪽이 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현물 쪽에서의 매도 이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이제 언택트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었다 드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언택트 쪽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이쪽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겪을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날이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약세 뛰는 흐름을 나타내듯이 언택트도 시총이 높아진 만큼 이쪽에서의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날 때는 오히려 시장에서 그 외적인 쪽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출회될 만큼의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거의 전망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체감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이제 2250포인트 강보합에서 마감이 되었다 되는 모습이고 거래대금은 13조, 거래대금이 요 근래 들어서 13조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매도가 조금 확대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이 2,700억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진다 됩니다. 기관에서는 투신과 연계금에서는 뭐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적으로가 이제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물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 부분이 반복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선물에서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따른 베이시스 약화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면서 기관의 매도가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약보합 마감이 되긴 했는데 뭐 시장에서 큰 변동은 없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승을 더 크게 나타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한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상단에 대한 이제 목표치를 제가 제시를 안 하고 있고 하단 지지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에서의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개인들의 매수가 얼마큼 더 강하게 어느 테마 쪽으로 가느냐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14조까지 늘어나면서 1.5%라는 강한 상승이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이제 어제 중요했던 것이 중국에서의 구매자 관리 지수 이 부분이 있었고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까지 전체적으로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우선 중국에서 발표한 최신 구매자 관리 지수가 52.8포인트까지 나타난 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컨센서스 자체도 어느 정도 높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 부분을 훌쩍 뛰어넘어서 거의 9년 만에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중국에서의 구매 자릿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을 넘어서 확장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은 그만큼 중국 경기의 회복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1.75% 상승한 3,367포인트까지 올라가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나스닥이 신고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앞전의 고가를 살짝 넘어가서 끝났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우선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강세를 띄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중국의 틱톡 이쪽을 인수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중국에 대한 틱톡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 금지 이쪽에서 사용 금지를 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유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언급이 되었는데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미중 간에 어느 정도 또다시 불거질 수 있었던 이 갈등 문제가 또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틱톡이라는 거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제 플랫폼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모멘텀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M&A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미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강세로 연결되었다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역시 컨센서스가 53.8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높은 그런 컨센서스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유럽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가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영향을 받았을 거다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 역시 미국에서의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 증시를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헬스케어라든지 대형 기술 쪽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졌고요. 그 외적으로도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 산업재 그리고 원유 서비스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외로는 이제 변동성 지수는 뭐 약세로 마감되었고 유가는 이제 소폭 상승, MSCI 코리아 인덱스는 1.18% 상승해서 이제 다시금 61선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달러 인덱스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일부 반등이 나왔다 정도. 그다음 원달러 환율은 1,190원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중국에서의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사실 이제 경제 지표를 볼 때 앞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경제 지표에서는 이제 50이라는 기준선을 나타낼 때 이거를 위로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성 있는 방향성이 나타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급감을 했던 부분에서 50이라는 자리대를 이제 지지난달에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난달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이달까지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 되겠죠. 그래서 3개월 연속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면서 52.8이라는 수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중국의 경기 회복은 계속해서 확장 국면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의 증시 역시도 어느 정도 다른 나라 증시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 쪽이라든지 신규 주문이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동안 이연되었었던 소비가 증가를 한다거나 그리고 앞으로 소비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잠깐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지난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대가 앞전에 전체 박스의 중간이면서 21선 자리인데 이 라인대를 저항으로 인식을 하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확대하면서 결국 1.75%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앞전에 고가를 만들었던 라인대가 이 밴드가 되는데 이 라인대가 3,380에서 3,4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이제는 올라타고 돌파할 수 있는 과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앞전에 거래량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이 자리대를 소화하는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 쪽으로 더 무게를 실어주느냐 이 정도의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 자체가 앞전에 한번 급등하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구매자 관리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유럽에서의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2017년 이때가 되는데 이때가 계속해서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상승 추세로 이어왔었던 그런 과정을 보인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18년도 말 이때쯤 되는데 이때가 이제 기준선이 50을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을 2년 넘게 나타내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최저점을 만들고 이제 반등세를 보이다가 이제 어저께 발표됐던 수치에서는 50이라는 선을 훌쩍 넘어간 수치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유럽 역시도 이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을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 향후 유럽 역시도 경기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기 관련주가 역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를 보게 되면 독일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가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하락이 나타났다가 이제 앞전 4월 달부터 이어왔었던 상승 추세 마디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밟고 반등을 2%대 중반까지 올라가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위로 가는 데 있어서 매물이라든지 추가적인 저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긴 하는데 우선은 중요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유럽 증시도 추가적인 하락이 바로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면 시장에서 이제 지수 자체로 볼 때는 보합권 전후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물론 코스닥이 1.5%라는 강세 그대로 이어졌고요. 업종별로는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어저께도 역시 언택트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증권가 리포트가 워낙에 좋은 쪽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LG화학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전반적인 강세로 끌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졌고 그리고 카카오도 실적을 발표하기를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강세가 예상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인터넷 쪽 게임 쪽까지 강세가 이어졌고 그리고 음식료에서는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쪽 역시 같이 움직였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언택트 중심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근데 그 외적인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이 좀 더 확대된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는데 하락이 나타났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이 강하게 실리면서 떨어진 종목군들은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일부 종목군들은 한정이 되고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서 약세 띄었던 이런 쪽이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은 이제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를 볼 때 전체적으로가 언택트 대부분이 나타내진다 되는데 LG화학이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 네이버 그리고 CJ 제일제당 그리고 제네신이라든지 에코프로베, 동지세미캠, SKC까지 해서 2차 전지 그리고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에서 강세에 뛰었다 이렇게 되고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모멘텀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정도만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반면에 매도가 나왔다라는 쪽이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매수 들어왔었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차익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죠. 그래서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은 쇼 커버링이 강했다 이 부분이 있었고 이제 디램 가격이라든지 랜드 가격의 고정 가격 하락 이 부분이 영향을 줬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 시젠도 어저께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긴 했는데 동반 매도 역시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외적으로 자동차라든지 뭐 SK텔레콤,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기, 아모레퍼시픽 등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매도가 좀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인데 기관에서는 이제 자동차 여전히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카카오 매수했고 SK텔레콤, NC소프트, 삼성, SDI, SKC까지 해서 2차 전지라든지 역시 언택트 중심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의 경우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동반 매도 동일한 케이스였는데 이제 LG화학을 좀 많이 매도를 했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기관에서 LG화학을 매도한 부분과 외국인이 매수한 부분을 봤을 때는 기관의 매도가 좀 더 많다가 되는 케이스였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제 동반 매수는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았고 그 외적으로 이제 삼성물산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KTNG, SK, SOE 여러 가지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들 동반 매도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기 전에 시총 상위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를 보게 되면은 지금 거래소의 이제 시총 상위군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코스피 200을 기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어저께 1.9, 1.2% 하락을 했다 된다. 이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에서의 시총 비중이 약 30%입니다.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30% 정도 차지하는다. 지금 현재 네이버, 삼성바이오, LG와 세트리온, 카카오, 삼성 SDI, 그다음에 NC소프트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빅이라고 얘기하는 이들 종목군인데 이들이 현재 시총 비중이 20%까지 차지를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적인 언택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에서 전체 50%를 넘게 차지를 한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가 사실 시장에서 같이 움직인다 될 경우는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때는 역시 지수가 하락이 세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실제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하고 이쪽하고 나머지 언택하고 요 근래 들어서까지 같이 간 케이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강세일 때는 한쪽이 또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가 강세를 띠게 되면은 워낙에 시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강세 띈 만큼 그 외적인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반대 경우가 나타날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에서 이제 지수가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사실 어느 쪽에서 조정을 받을 거냐 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많이 이제 언택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수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지수 자체는 하락이 좀 더 세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체감 자체는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방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의 지금 현재 지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목별 차별화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이 패턴에서 갇혀서 움직인다는 케이스죠. 그래서 현재 이 패턴이 두 달째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길게도 이어진다가 되기도 하고, 시장에서 이 패턴은 결국 나중에 한 번은 깰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근데 우선은 깨기 전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간다, 상승의 고가를 만들어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될 경우는 이번 주에 2,300도 가능하다 이런 케이스인 거고요. 반대로 나중에 이 케이스를 깬다가 될 경우는 한 차례 조정을 받는다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2,200짜리 정도는 최소 내려올 수 있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려오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유럽 증시에서 독일 증시를 봤듯이 앞전부터 이어던 추세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라인대는 오히려 저가 매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중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한 센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은 동일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로는 이 추세 라인대를 간다 하더라도 최대치가 이제 2,370 정도 되는데, 그 라인대까지 계속해서 가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더 높게 보고 베팅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코스닥은 이제 목표치 자체를 제시를 안 한 게 벌써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코스닥이 현재 밸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적을 갖고 얘기하거나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코스닥은 지금 현재 어차피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꾸준히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받쳐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가 고점이 된다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시장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아무리 개인들의 유동성이 많고 고객 예탁금이 증가가 많이 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한 번은 언제 어떤 이슈로 인해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동일하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중이 이제 7조 6천억까지 늘어난 그런 케이스인데, 시중이 많다는 부분은 사실 늘 부담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잔고 비중이 2.47%까지 올라 있는데, 나중에 지수 자체가 한 3% 정도만 빠진다 하더라도 신용 잔고 비중이 거의 2.6, 2.7까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됩니다. 보통 이렇게 과하게 좀 올라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이 올라가면은 문제가 뭐냐면 시장에서 올라갈 땐 좋은데 나중에 꺾이는 그림이 나올 때는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서 가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트상에서 볼 때는 이 추세 라인 때 여기를 깨냐 안 깨느냐 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추세 라인 때 하단 자리가 현재는 많이 올라와 가지고 거의 795포인트 이렇게 되는데, 이 라인 대를 깨지만 않으면은 계속해서 현재 흐름은 이어간다 되겠지만 그 라인 대를 깰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서 변동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를 보도록 하죠. 투자자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우선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8월 달 그리고 9월 만기까지를 계산할 때 지수가 최대 많이 빠진다면은 2,135포인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윗자리는 2,370포인트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에서는 위나 아래나 거의 비슷하다 정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경제 지표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재부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중국에서가 앞전에도 6월 달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중국이 강하게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급등이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앞전만큼의 강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기술주도 시적 발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부양체 합의가 계속해서 난항을 이어진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종목별로 움직이는 케이스고, 현재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 안에서
대부분의 일부 대표 기업들이 시가총액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하고도 비슷합니다. 국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언택 이쪽이 코스피 200에서 절반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듯이 미국도 현재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주들이 지금 현재는 추가적인 M&A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내서 추가 강세를 띈다가 되긴 하는데 차익이 떨어진다가 될 때가 문제가 된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서 강세가 어떻게 보면 미국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데 미 지수에서 이제 전체적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될 때는 그 외적인 경기 관련주들이 얼마큼 올라가느냐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결국 미 증시도 차별화가 되는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우선은 이제 변동성이 여전히 어느 정도는 확대된다는 부분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종목별 차별화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부분도 똑같다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은 지수보다는 종목이 더 많이 차이가 나는 케이스고 지수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케이스를 보여준다는데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는 2200에서 23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외. 그래서 좁은 박스권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됩니다.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동일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여전히 좋다라고 보는데 자동차가 이제 성장 동력이란 부분이 사실 수소라든지 정부의 정책 모멘텀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차량 판매가 이번에 6월달이죠. 6월달 차량 7월달이죠. 7월달 차량 판매 결과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해외에서 판매 감소가 50%대였다가 30%대였다가 20%대로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차량 판매 자체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나 건설 이런 쪽도 여전히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진다 이 부분 똑같은데 여기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될 경우는 전반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아직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좀 꿉꿉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